순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 동안을 그냥 요약을 딱 해보면 그냥 연중이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하고 추가 인상 우려 낮아졌지만 고용이 다음 달에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이제 제 맘대로 제 생각을 적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했고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낮았다고 얘기하는데 고용이 다음 달에 완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오히려 올린다 만다 뭐 스테이 롱거다 이러면서 될 것 같아서 약간 시장이 오버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한번 보시죠. 거래된 걸 보시면은 실제로 첫 번째 화요일부터 일단은 지역은행들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패키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지방은행들 우려되면서 계속 폭락하고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침체 우려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화요일 날부터 이미.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FOMC예요. 이게 3시 반이고요. 예, 그래서 3시 반에 실질적으로 3시 반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이제 2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인상 안 할 것 같다고 해석이 되면서 좀 올라갔었어요. 제가 이날 라이브 했었잖아요. 연합에서. 그때 들었을 때 제가 그냥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거는 나도 뱅크런이 이렇게까지 날 줄은 나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파월 그 표정이랑 코멘트가 와 자기가 몰랐다고 저렇게 얘기를 딱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는 대형 이제 금융기관이 중형이나 지역은행들 M&A 하는 거 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 나오면서부터 이제 지역은행들 계속 급락하면서 나머지 주가도 다 빠져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더 빠진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게 연결돼서 더 빠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랬는데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분명히 호조가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는데 고용지표 호조로 나온 게 오히려 무색한 상황이 돼버렸죠. 오히려. 네. 고용지표가 호조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은행 얘기가 더 강하게 리바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JP가 지방은행 그 비중 확대로 의견 투자 등급 상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쇼커버링 발생해서 막 50% 이상씩 올라버리고 거기다가 애플 실적 호조로 시장 급반전을 했는데 아까 전에 홀릭스 방에서 제이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게 저렇게 막 4% 5%씩 오르려면 쇼커버링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 옵션 만기가 왔기 때문에 그 애플이나 개별 주식 옵션에서 뭐 옵션 만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쇼커버링이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도 그 투자 등급 상향하면서 쇼커버링이 발생을 한 거죠. 거기다가 SEC, 감독원 쪽이죠. 미국 규제가 공매도, 특히 이런 지역은행들 가지고 공매도 하는 거 불법성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거야 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쇼커버링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완전히 급등을 해서 쭉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다른 거 어떻게 됐나 보시면은 원데이 빅스는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빅스도 완전 폭락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움직임 폭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황들이 되게 되게 언스테이블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 부분은 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뭐 크게 안 움직였어요. 다우존스 완전 빠지고, 예.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러셀은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는 좀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플랫이죠. 그리고 외환 금리 시장 같은 경우를 이제 비교하면서 다시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화, 수, 금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리랑 외환에서는 그 시기 어땠나를 보시면 일단 호주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좀 약간 이제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됐죠. 근데 조금 지나서 보시면은 이때 올라가기 전 레벨까지를 한 번 정도 조정을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어도 처음에 점프해서 이제 금리 인상했으니까 호주 달러 강세가 됐지만 계속 약세로 돌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끝난 거가 이 뒤쪽 부분, 목금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빨간색이 뭐냐면 골드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어땠나 보시면 첫 번째, 여기서 그 화요일 날,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듯이 지역은행들 이슈가 생긴 거였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지역은행
이슈들 생기고 그 다음에 졸트에서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죠. 그래서 그 채용 공고에서 실제로 공고 자체가 조금 감소했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증가됐고 그래서 노동시장 우려가 좀 감소됐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뺐죠. 근데 이거를 갖다 금리 빼는 것만 이슈가 아니라 이거를 바로 침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유가 급락해버리죠. 그 다음에 급등해버리죠.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침체를 우려할 때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거기다가 요 전에 있었던 25bp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도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침체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못 내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거기다 중국 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왔어요. 하락하게 나오다 보니까 50 이하에서. 그래서 침체 우려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치를 그린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침체 우려가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를 해서 미국 국채를 샀어.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침체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던 거죠, FOMC가. 그래서 이때 날짜가 바뀌면서 혹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여기서는 잠깐 떴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인상을 했죠. 인상을 했고 그러면서 그 금리 인상하는 날 보시면은 금값이 다시 또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폭등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은행 이슈를 얘기하면서 여기 약간 내려가잖아요. 금값이 좀 내려갔다가 지역은행 얘기를 하면서부터 완전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행이 뭔가 이슈가 있어요. 이건 없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도 올라가면서 다시 유가도 다시 또 빠지기 시작했죠. 아닌가 봐.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도 또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으로 갔고 금요일날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고 났더니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또 금리는 올라가고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노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침체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결과론 쪽으로 보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만 있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해도 될지도 몰라. 그래서 약간 뉴트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두 가지만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호주 달러는 강세인데 이거는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 때문에 강세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자율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펀더멘탈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는 금가 급등, 유가 급락을 보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월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5bp 인상을 했고 코멘트에서는 괜찮다. 아주 자신감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JP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 부분도 되게 큰 것 같아요. 투자 등급 상향하는 거. 예. 이 투자 등급 상향시키면서 쇼커버링 발생하고 그러면서 고용 지표 호조되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세 전환하고 이러면 또 침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애플 실적 잘 나오고 이러면서 다 겹치면서 쫙쫙쫙 연결이 다 된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크게 보면 주간으로 보시면 어때요? 거의 플랫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난리를 친 것 같지만 주간으로 보니 변동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퀄 지역 은행들의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솔직히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 앉아가지고 뭐 얘네들이 어떻게 이게 공실이 몇 프로가 됐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보면은 그걸 빨리 알고 내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리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가격 움직이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게 저는 이제 부동산 리츠들, 그 다음에 CMBS죠 이게, 그 다음에 신탁들, 이게 이제 이거 BXMT, 예,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O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BNO, BNQ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츠거든요. 사무용 부동산 리츠들이거든요. 그래서 리츠들 움직인 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2번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FOMC에서 파월이 지방은행들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 시기예요. 그 시기에 결국은 쫙 다 빠지죠. 검정색 보시면은. 그리고 이건 파란색은 S&P,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 밑에 있는 요 빨간색이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빠지고 똑같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쭉쭉쭉 밀려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빠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이거 좀 까리하죠. 솔직히 검정색만 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커버를 못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완전하게 이게 그 정상화가 됐다고 보기는 조금은 물음표라고 던져지는 거죠. 이게 정상화가 되면은 진짜로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잘못되는 거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그 빅스랑 원데이 빅스 보시면은 빅스가 확 빠져버렸죠.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예. FOMC 끝났다 이거죠, 이제. 다음 하루밖에 원데이니까 하루만 보는 건데 이제 FOMC 끝났으니까 이제 CPI 나올 때까지는 다 바닥에 있겠죠. 그리고 CPI 나오는 날 전날쯤 되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원데이 빅스를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원데이 빅스를 계속 보는 이유는 지금은 그냥 이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데이 빅스보다는 덜 빠지지만 그래도 빠져서 17%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목으로 보시면은 그냥 애플 호실적 나왔다. 이거 하나가 제일 핵심이고 그래봤자 한 주 동안에 3%밖에 안 올랐네.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쭉 크게 봤을 때는요. 그리고 테슬라 더 많이 올랐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리테일들은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도 포커스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계속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데이터는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봤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되게 침체고 나쁘다고 보기는 저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고용만 잘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는 마일드한 리세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금리는 그렇게 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실적들은 어쨌든 동그라미 친 거는 예상보다 다 잘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랫은 똑같이 나온 거. 그리고 X는 나쁘게 나온 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보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가이던스들을 잘 낮춰 나와가지고 그걸 다 비트하면서 잘 내고 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들은 잘 팔로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SM 그 PMI 같은 경우도 51.8 예상했는데 51.9잖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잘 나온 거고 경기만 보면은. 그리고 나서 25bp 인상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PMI 같은 경우가 이제 50.3 예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9.5 발표되면서 조금 나쁘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난팜들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18만 얘기했는데 25만 3천 나왔으니까 엄청 잘 나왔죠. 난팜 페이롤도. 그 다음에 실업률 3.6 예상했는데 3.4예요. 근데 지금 실업률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막 지역은행 때문에 난리였던 거지. 실업률도 거의 역대 최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용이 좋다라는 파월의 코멘트는 그냥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이랑 똑같이 고용 참여율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아월리 어닝도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맨날 얘기했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와가지고는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내렸다가 다시 조금 리바운드 했죠. 이거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패드와치를 보면서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FOMC는 제가 그냥 본 내용을 3개로만 요약을 하면 그냥 25bp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제일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데이터가 강하게 나와야만 추가 인상한다. 이게 뉴트럴한 게 안 나오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니까 이런 식의 시장 코멘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강해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 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역은행들 뱅크런 속도 예상하지 못했고 대형은행 M&A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이 3번 부분이 되게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었어요. 별로 뉴스에선 다루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머지 지역은행들 되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랬더니 JP에서 그냥 리서치에서 그냥 투자 등급 상향을 올려버리는 이미 자기 FRC 샀다고 그냥 확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CPI하고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 2개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가 망가지면 결국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코어 MOM도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임팩트입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지금 이코노믹 카렌다에서는 색깔 안 칠해주지만 코어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파월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어 아닌 것들도. 0.4면은 일단 낮은 건 아니에요. 되게 0.1, 뭐 0.2, 0.3, 0.2, 0.3. 이게 0.3이냐 0.4냐가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이거 임팩트가. 이것도 0.4보다 높게 나오면 이것도 임팩트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거 임팩트 금리는 확실하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I도 발표될 거고요. 지난번에 마이너스로 되게 막 뭐 인플레이션 없는 걸로 환호를 했죠, 이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0.3인데 이거보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건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들 4.6이었는데 이거 뭐라고 발표될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그다음에 CPI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페이팔, 뭐 에어비앤비, 옥시덴탈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디즈니 좀 시가총액 큰 애죠. 예, 나오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실적보다는 어쨌든 금리에 더 민감하고 침체냐 아니냐에 더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페드 와치를 보면